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더 큰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래서 이제 수익도 벌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맞잖아요. 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공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예.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게 어렵대요.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 성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오늘 내일 잘못해서 이런 삶이 되진 않아요. 그죠? 5년 전, 10년 전에 누군가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제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내가 또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진짜 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현재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론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 작을까요? 꿈이 클까요? 커요. 맞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되죠. 내 꿈이 진짜 큰지. 어때요? 여러분들 꿈은 커요? 네. 예. 우리가 성공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빠지고 나면은 성공이 오기가 힘들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금전적인 게 꼭 들어가요. 그렇다면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네. 얼마 정도를 벌 거예요, 여러분들? 1억요? 네. 1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버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1억을 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1억을 버는 사람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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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뭐 별다르게 생겼던가요? 1억을 버는 사람이? 아니죠. 똑같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여러분이나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생각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거는 수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큰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최종적인 여러분들은 목적지는 있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 길을 갈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하려고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누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성공 시스템.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이라는 이 틀이 있어요. 이 틀 안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야 돼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잘해야 그게 시스템인 줄 아는데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선이에요. 들어오는 게. 들어와서 시스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하나 둘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라라코리아를 처음 만나서는 이걸 뭔가 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방법론적인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시스템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라코리아도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또 이 시스템 안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참여.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빼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빼고.
우리가요, 강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의에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나와서 거지가 강의를 해도 배울 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어떤 게 배울 점이 있어요? 거지가 강의를 하면. 그렇게 안 그렇게 하지 살아야지. 말라. 사람도 저래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서로 살지 말라. 네. 교훈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거지도 행복할 수 예. 있지. 행복할 수도 있지. 거지도 행복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거지도 자기가 원하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한 15년 6년 전에 한 번은 그 기차를 타고 제가 저 용산역에 내린 적이 있어요. 용산역에 내렸는데 거기 보니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숙자들이. 근데 한날은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노숙자를 봤는데 너무 멀끔하게 생겼는 거예요. 멀끔하게 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노숙자 생활을 안 해도 살겠는데 왜 노숙자 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노숙자한테.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만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혹시 궁금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고 다른 일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노숙자 생활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 말이 더 과간이었어요. 그런 말을 물을 것 같으면 내한테 말 걸지 마라 하더라고요. 자기 따라도 스케줄이 바쁘대.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좀 이따가 밥을 주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어디로 이동해가 누굴 만나야 되고 자기 따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었어요. 불쌍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건 내 생각이었는데 막상 말을 걸어보니까 그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내 삶은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도전하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어. 나 이렇게 뭐 내가 잘 살다가 못 살게 됐어. 거기에서 자부자기 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면 그냥 그 삶에 만족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도전을 해서 다시 재기를 하고 다시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주변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갈 길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적지가 뚜렷하게 되면 뭐 장애물이 오든가 뭐가 오든가 간에 언젠가는 그거를 여러분들은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의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단을. 이제 남의 말을 들어보고 성공자의 말도 들어보고 주변에 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나와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행동해서 내가 점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적인 자세와 내적인 자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외적인 자세가 변해야 내적인 자세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겉모습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 상대자를 놓았대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리 잘하는. 근데 밖에서 이런 말을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 마음씨 좋은 사람. 저는 얼굴은 안 봐요. 그냥 저한테 잘해주고요, 가정이 잘하고요, 뭐 돈 잘 벌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얼굴을 안 본다 해놓고 막상 이제 선을 보러 가면 얼굴을 봐요, 안 봐요? 봐요.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얼굴이 막 하무같이 막 생겨가 막 이렇게 나타나면은 저건 너무 심하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적인 자세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모습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차림도. 이 점잖하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정장의 타입의 옷을 입으면 이 자세도 좀 제재가 많이 돼요. 밖에 나가가 때로는 막 너무 많이 걸으면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면 이기는 정장을 입고 있으면 길바닥에 막 이렇게 퍼지러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추리닝 바람이야. 길바닥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군인도 보면은 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군복을 입어요. 근데 현역이 입는 군복하고 예비군이 입는 군복하고 자세가 달라요. 각이 다 맞죠? 각이 다르죠. 뭐가 틀리던가요? 모자. 예. 모자를 셀 빼다가이 좀 쓰잖아요. 셀 빼다가이 막 써요. 모자를. 그리고 나서 예비군들 막 이런 데 보면 행보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지나가는 옆에 이제 예쁜 아가씨를 보면 휘바람을 막 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맞는 옷차림에 의해서 사람 태도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 그럼 외적인 모습이 바뀌고 나면은 여러분들 내면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적 세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정신이 똑바라야 돼요. 그렇죠? 정신이 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자유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마인드가 참 좋다. 안 그러면 저 사람 마인드가 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마인드. 이 마인드가 이거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목적지가 있냐 없냐 아까 얘기했던 이 꿈의 크기가 이 본인의 마인드와 굉장히 흡사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바라는 사람과 큰 것을 바라는 사람. 결국은 큰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마인드가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마인드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수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저 역시도 이 안에서 보면은 처음에 내가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사람을 위주로서 전달을 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잘할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잘할까 안 그러면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잘할까 안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잘할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나이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좋다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좋아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네? 내가. 여자가 잘해요? 대표님이 잘해요. 저는 남자예요. 대표님 같은 여자. 여자?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결국은 이거는 아무런 조건에서 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젊은 사람도요, 이 마인드가 좋은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나이로 이 평가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사회 나보면은 아 같은 어른도 있고요. 어른인데도 아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는 결국은 나이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중요한 거는. 저도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대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면서 수많은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른이라 하면 어른다워야 나는 어른이다. 그래서 나이대를 제가 보면 20대층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평균 나이가 60대 이상인 그룹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20대 층과 60대 층을 놓고 봤을 때 20대가 잘 삐질 것 같아요? 60대가 잘 삐질 것 같아요? 60대. 60대가 잘 삐져요? 네.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막 삐져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애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한 날은 출근했는데 한 할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인사 잘 좋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뭔가 새초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막 익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원인이 삐졌더라고요. 삐졌는데 그 전날 제가 사무실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래 가다가 그 사람을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 못 받아줬는다 봐 내가. 근데 그게 이제 삐진 이유에 거의 제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는 그게 삐질 이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달랜다고요. 얼마나 또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거는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층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젊은 층들을 이렇게 하고 교육 방법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아. 교육을 제가 해봤잖아요. 말은 젊은 사람이 빨리 알아들어요. 그때 와서 막 교육을 막 하고 하면 젊은 층들이 막 하는데 결국 나이 많은 사람도 시스템 안에 있다 보면 다 해요. 60대 층도 막 제가 막 드리빌딩이라고 해서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화지에 붙이고 할 때 처음에는 한 개도 몰랐는데요.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해요. 마인드가 좋아지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똑똑하고 뭐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학력 이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사나이에는 마인드 좋은 사람이 많다, 적다. 이거는 결국은 내 마인드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마인드가 좋다면 마인드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면 내 사나이에 있는 파트너들이 잘해야 돼요. 파트너들이. 내가 계속적으로 잘하면은 이거는 뭐 영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서로 간에 또 필요한 게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무시하는 사람. 맞아요. 자기가 좀 똑똑할 수는 있고 좀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업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한테 맨날 첫날 뭐 해주세요, 뭐 해내세요, 뭐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스폰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럽죠. 계속적으로 만나면 뭐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스폰서는 남는 시간을 그쪽으로 안 가고 딴 쪽으로 가겠죠. 왜? 굳이 그 사람이 성공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은 내가 가면 자꾸 감사하고 고맙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부담 저쪽에 가면 부담이고 이쪽에 가면 고맙다 하는데 내가 이왕 도와줄 거면 어디 도와줘야 돼요? 고마워. 고맙다 하는데 도와줘야 돼.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몇 개 라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네. 자기로부터 네. 2개 라인을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사랑이 내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거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지 잘났고 지가 다 했고 맨날 첫날 남 농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안 도와주고 싶죠? 네. 저도 똑같아요. 제 마음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파트너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파트너가 잘 뭐 할 수도 있죠. 리크루팅을 잘 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람을 컨택을 잘 뭐 해. 뭐 때문에 컨택을 뭐 할까요? 이유가.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동물만 있어요? 사람이 왜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하는데 자꾸 구박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활동이 더 힘들어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시간을 두고 터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너든 스폰서든 에드파이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런 정보들을 알리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소개만 하면 된다라는 데에 아는 게 없으니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택을 할 때 정보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내믿고 해라. 맨날 첫날 고객만 누굴 만나러 가면은 사업 설명을 하면은 니 내믿나 못 믿나 이게 컨택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니는 믿지? 그러면 믿으면 이 제품 하나 카드 매출 쳐도 이게 다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의 믿음을 보고 가입은 해줄 수는 있잖아요. 가입은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을 안 해요. 일을. 그렇다면 결국 매출 하나는 나왔을지 몰라도 제품 하나는 판매가 돼서 매출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았던 거는 내가 가서 이 사람을 가입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뭔가의 비전을 보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 모습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요,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다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서요, 나중에는 그래요.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 알아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한 번은요, 초창기에 예전에 내하고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사업을 믿나 못 믿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제가. 하니까 그 친구가 시간 듣기만은 야, 하루만 시간도 하더라고. 오늘 생각해보고 내일 다 줄게 하더라고. 그래가 내일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생각해봤나 하니까 진짜 미안하다, 하루만 시간 더 하더라고. 그래가 다음날 또 전화를 했어요. 생각 다 해봤나 하니까 진짜 미안한데 딱 하루만 더 생각하자 하더라고. 그래 3일째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받아. 지금 거신 분은 결국은 번호를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맞죠? 갑자기 오기가 딱 발동하더라고. 그 친구가 오야, 내 진짜 성공함 해볼게. 내가 그 친구 덕분에 마음을 먹었거든. 진짜 막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소유자가 됐어요. 거기에서. 그 친구가요, 희한하게 전화번호도 바꿨던 그 친구가 내한테 전화가 왔어. 나한테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뭐 하는지 알아요. 요즘 니 잘 나간다며? 이 말을 다 하더라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가 니 잘 나가면 술 한잔 사라 이 카더라고요. 내한테. 그래 진짜 알았어 술 한잔 살게 하면서 언제 시간 내라 해놓고 진짜 술을 거하게 한 잔 샀어요. 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지가 막 하면서 그래서 막 괜찮다 뭐 지금 이래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죠. 하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네가 그때 하작할 때 할 낀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도 안 늦다 어? 지금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또 변명을 대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너무 성공했으니까 내가 늦었잖아. 결국은 그 친구가 사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안 했어요. 그때 못했던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도 결국은 또 핑계를 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살면 되는데 그 친구의 삶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끄리낌이 없이 그 친구가 만나자 하면 만나고 이렇게 했었어요. 술 사달라고 하면 술도 사주고 결국은 나를 멀리하는 거는 지가 나를 멀리 왜냐하면 너무 격이 다른 거죠. 술도 얻어먹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서서히 그냥 전화를 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락조차 끊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삶이 아예 다른 삶이 됐으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변에 컨택을 하면서 주변으로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모습이 바뀌어야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도 없는데 자꾸 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라면 부담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가 자세도 바꿔가 뭐 이러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노, 뭐 예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노도 없고 영원한 예스도 없어요. 시기는 이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괜찮게 하다가 장사가 괜찮게 되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될 때 찾아가 보니까 콧방귀도 안 꼈어. 이 친구가. 뭐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코로나 이런 게 올 줄 몰랐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야 내가 이거 말고 딴 걸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다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를 때 정보를 주면은 받아들이잖아요. 그전에 내가 잘 나갈 때야 이런 정보가 한 개도 안 느끼다가 어느 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한 번 전달해가 막 우리가 명단 작성 해보셨어요? 네. 명단 작성? 네. 우리가 명단을 적어보니까 한 몇 명 정도 적던가요? 명단 작성 몇 명 정도 하셨어요?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명단을 적어보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250명은 적을 수 있대요. 250명은. 그러니까 명단을 찾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요? 가족을 만나죠. 그럼 가족이 명단에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간 게 어린이집을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린이집에 가면 동창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그 동창을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갔으면 유치원의 동창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갔으면 초등학교의 동창을 적어보고, 중학교의 동창을 적어보고, 고등학교의 동창을 적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보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으라라는 것 아니고, 이름을 알면 이름을 적어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서 사회생활까지 이렇게 와서 적어보면 250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온다니까요.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잖아요. 한 명의 고객을 내가 정말 정성껏 관리를 하면 250명의 우호적인 집단이 생긴다라는 거죠. 생긴다. 그런 법칙론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명단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의 명단을 적어요. 적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전화를 걸어보고 한 번 만나보고
거절을 하면 거기다가 빨간 볼펜을 가지고 X자를 막 두 번 다시 안 나중에 뭐 공책이 뻘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그 명단을 적어놓고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X 하다가 O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저도요, 명단을 처음에 이렇게 해보면은 No와 Yes를 봤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No가 했던 사람이 Yes로 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꾸준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알아서 걸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요. 꾸준히만 여러분들이 관리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제가 괜찮았는데 오늘 어디 가다가 다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좋은 걸 침도 맞아보고 막 이래 했어. 그 사람이. 근데 다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라라손이 가지고 삔데 이거 해보면 통증이 너무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언제 와가 한번 해줘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명단은 무조건 많아져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스타다. 원스타면 밑에 파트너들이 가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입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갖고 갔으면 잘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해 주신다면 그 안에서 명단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많은 명단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라는 것은 후속 조치라는 개념인데요. 후속 조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명단 안에서 내가 가입된 사람도 있고 가입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후속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직위가 예를 들어서 의사예요. 내가 지금 현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일반 고객이 의사가 설명을 하면은 더 잘 들어요. 왜 잘 들을까요? 전문가로 믿어주고 듣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가정주부가 이걸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고객은 잘 들을까요? 아니요.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뭐 때문에? 일반인이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설명하는 사람들을 포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ABC라는 법칙론을 배우죠. 보일러 법칙이라는 거를. A는 누구예요? A는 설명자, B는 나, C는 고객. 제가요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고객을 만나러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사업 설명을 합니다. 하기 전에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군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출마를 3번 해가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된 게 아니고 출마를 3번 했대요. 작년에 정말 잘 나갔답니다. 그래서 막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그 사람한테 예우는 막 갖추는데 저한테 예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커피를 뽑아왔어요. 커피를 이제 뽑아왔으면은 보통 보면은 이걸 가지고 그 고객한테만 요래 하나 뚜디만 드시락하고는 내한테는 물도 한 잔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명을 하래요. 내보고. 그래서 설명을 막 했어. 하니까 다 끝났어. 설명이 다 끝나면은
이 사업의 조건 조건은 그 본인이 이제 전달해야 될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다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쓰시라고 구매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가입서를 내가 이렇게 구매해서 써보시고 안 좋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내가 클로징을 막 하니까 갑자기 책상 밑에서 다리가 막 내 다리를 막 두고 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봤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내한테 이 사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그렇게 하면 가입하고 막 권장하고 하면 안 된대. 그럼 말라고 내 불렀노? 그러지나 말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사람 불러다 놓고 시도 설명하고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클로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클로징. 이 클로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입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제품을 쓰게끔 만드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설명이 끝나고 나면 뭐를 하면 제일 좋아요? 저거. 네? 적으라고요? 적으라고 할 건 뭐 있어요? 카드를 돌라고요? 원래 최고의 클로징은요 그냥 회원가입서를 주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끝났어. 끝났는데 무슨 설명을 더 필요한데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예. 어떻노? 많이 볼 수 없인데 시간 설명해 놓으니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노 물어보니까 한 번 들어가 안 와. 몇 번 들어봐야지. 맞지? 그럼 내일 또 들어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스폰서가 설명해 주고 나니까 이 말을 묻더라고요. 한번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나?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맞지? 이해가 잘 안 가지? 하면서 갑자기 지가 또 사업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벌써.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클로징이라는 거는 사업 설명은 다 했고 당연히 한번 들어가면 뭔지 맞는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무에 뭐가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써보고 어떻게? 예를 들어 보면 자기 제품 안 좋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거 평가는 누가 해야 돼요? 고객이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보려고 하면 써봐야 되잖아요. 홈쇼핑에 뭔 광고를 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켰어. 써보니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닌가요? 밖에 식당을 가는데 간판이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여. 들어가서 밥을 시켰어. 밥이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고 안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맛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잖아. 뭐 그게 잘못될 거 있어요? 제품을 써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게 생리대가 좋대. 써봤어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되잖아. 뭐 손해가 안 거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라도 써봐야 되니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가입을 하니까 더 싸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해 볼게. 뭐를 생각해 볼게. 집에 가서 생각을 안 써보고 뭐 어떻게 해보던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단계. 맞죠? 다단계. 다단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다단계 판매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련 법규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 테두리 망 안에서 하는 거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걸 좋고 나쁨을 말로 설명하냐는 거죠.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냥 불법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냥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런 정보를 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 다만 이걸 알아보려고 하면 가입을 하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입을 안 하면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 가입을 안 했어. 생각해 본대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묻든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변 사람이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비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오늘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지 말아요. 그럼 옆집 아저씨 말을 들을 거냐는 거죠. 들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듣잖아. 왜 들을까요? 귀가 얇아서? 아니요. 아니죠. 가만 생각해봐요. 가입을 하고 듣는 거하고 안 하고 듣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가입을 안 하고 들으니까 왠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걸 부정을 하면은 저는 똑바로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니까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전화를 해보면은 어떻든가요? 그 사람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요즘은 뭐 전화번호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없겠죠. 예, 수신도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줬으면 제대로 주셔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노를 받더라도 제대로 거기서 받으세요. 생각을 해보는 거는 매나 노와 똑같은 거예요. 맞죠? 뭐 시간을 준다라고 결정을 해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뭐 그런다라고 뭐 이게 뭐 일반 사업체처럼 막 큰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품 하나 써볼래 말래의 결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써보고 안 좋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 라라 코리아를 만나서 라라소닉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알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해줬는데 판단은 그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 많이 전달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지각도요 막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예전에 보면은 막 소닉 가지고 저 김보민 사장님도 와가 계시네요. 맞죠? 옛날에 제가 저 초창기에 그 우리 김보민 사장님 가입했을 때 제가 한 날은 포항 강의 가셨어요. 갔어요. 제가 포항 강의. 포항 강의를 끝났는데 그날 내가 그 절에 뭐 주지스님인가 뭐 거기에 내가 뭐 이렇게 가기로 했었는가 봐요. 나는 몰랐는데. 그래 강의를 끝나고 김정아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오늘 대박이가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누구냐 하니까 펀드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하면 조직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몇 시에 약속이냐 하니까 8시에 약속이래요. 8시에 약속인데 보민 사장님도 보니까 주지스님 그것도 8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따블이라 고속도로 한복판했어요. 보민 사장님 내가 전화 뭐 이거는 약속해놓고 안 오면 어떡하냐 하고 뭐 저는 진짜 몸은 하나인데 쪼개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다시 전화가 프로모션을 얼마 전에 주지 스님들하고 막 절이 끝나본다 하고 근데 지금 보면 뭐 주지 스님 그닥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 김연아 사장님도 똑같고 네. 결국은 자기들은 다 맞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맞는 게 없으면 모르잖아요. 해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못 가니까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을 그때 보냈는가? 하여튼간 주지스님 밀어주고 가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쪽에 가서도 떼발이락한 데 가가 시끄했어요. 사업 설명하는데 막 좌더라고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목도 막 갈증도 막 나고 막. 그래가 내가 그 사람 자는 사람을 깨bes죠. 혹시 여기 물 없냐고.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물은 슈퍼가만 있다 하더라고요. 그내 사업 설명하다가 물 사러 갔어요. 물 사러 가가 그 사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자지 말라고. 그러고 왔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그 상황을 그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댕겨보면. 진짜 뭐 답이 있어서 댕겼냐 하면 아니요. 내가 봐도 진짜 답 없어요.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여도 바꾸고 저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업을 하기가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라라코리아의 회원이 얼마가 됐어요? 2만 맞죠? 벌써 23,000명 넘어가요? 23,000. 예, 엊그제 2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23,000명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봐요.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 지금의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는 머물러서 집에 안 간 사람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머물렀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좋다 안 좋다 평가들은 다 해요. 해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보면 어려운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시간들을 포기 안 하고 인내한 사람들이 지금 결과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사회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지만 라라코리아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나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멈춰지고 나면은 결과치는 더 빨리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래. 내가 배우고 이것들을 알아가고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 같은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열심히 합니까? 라고 보면요. 결국은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소득자가 굉장히 많은 소득이에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자기가 뗀 게 아니고 결국은 파트너가 막 어찌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하죠. 그래 놓고 가다가 운이 좋아가 막 파트너 괜찮은 사람이 나와 돈을 한 300만 원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가 봐. 근데 어느 또 파트너가 이제 서서히 못하니까 가기가 한다는 말은 거기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 하면 돈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뛴 거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면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100만에서 300만 원 정도에 버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진짜 죽으라고 뛰어야 돼요. 제일 벌기가 힘든 소득이 300에서 500이에요. 그 소득은.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소득은 자기가 뛰어서 버는 소득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서 파트너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한번 벌어보셔야 돼요.
라라코리아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몇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가면 좋을까요? 원스타가 되면 얼마 줘요? 원스타가 되면. 그럼 투스타가 되면. 예를 들어서 투스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 정도를 놓고 가면 좋을까요? 두 달? 그러면 원스타가 되려고 하면 내 파트너를 최소 몇 명을 만들어야 돼요? 네 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명을 만들어서 이 4명이 원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원스타가 내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주일? 한 달? 우리가 보상 플랜에서는 원스타까지 가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을 2달을 잡아줄 거예요. 2사이클을.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2달이면 원스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갈 수 있어요.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스타 가는 데까지는 얼마를 잡아줄까요? 6사이클. 6사이클. 맞습니까? 네. 6사이클. 근데 이거는 최대를 보는 거예요. 최대.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내가 원타를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고 2달 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원타가 되어서 수당을 받아봐야 진짜 돈 들어오는 거를 이해를 해요. 원타가 돼봐야 돈이 들어오는 걸 이해를 할 거잖아요. 4명을 소개하면 된대요. 4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소닉을 들고 밀어줄 수도 있고 생리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올케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셀을 뿌려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잖아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품을 잘 쓰게끔 도와주는 것.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시스템. 개인의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제품 잘 쓰는 거. 그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제품을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STP를 잘하는 거. 사업 설명을 잘하는 거. 그게 내가 갖춰야 되는 거죠. 내가 제품을 잘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STP를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거. 두 번째로 이제 팀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로 홈미팅을 잘 하셔야 돼요. 홈미팅. 홈미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팀마다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센터나 큰 행사나 이런 데 초대가 어렵다라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쪽에서 시스템이 돌아가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순경 사장님의 시스템이라면 서순경 사장님 그 편의점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제가 전번에 한번 갔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밥을 대접해 드렸죠. 그렇죠. 제가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왔는데 서순경 사장님. 그럼 서순경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편의점 근처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같이 홈미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면은 뭘 알려주면 되냐 하면 제품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쪽에서든 이런 쪽에서든 뭔 상관이에요? 아닌가요? 서승경 사님 제품 잘 쓰죠? 네. 거기 보니까 뭐 편의점에 보니까 막 우리 제품 막 낱개로 팔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뭐 가스명수 먹으러 온다 하면 가스명수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뭐 이렇게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 포 먹어보고 좋아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봐봐요. 제품을 알리다 보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먼저 나의 것을 먼저 갖추고요. 제품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까운
홈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더 큰 비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비전. 뭔가 이 회사의 큰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라면 내가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큰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6월 달에 뭐가 있어요? 예, 컨벤션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해요. 컨벤션을.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그 컨벤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큰 비전을 그런 행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건 내가 보여줄 수 없잖아요. 컨벤션에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핀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비전을 그런 자리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팀이 해야 될 거, 그룹이 해야 될 거, 안 그러면 회사가 해야 될 거, 이거 하나가 우리가 묶어졌을 때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시스템은 헛바퀴가 도는 거죠. 회사나 막 컨벤션이나 이런 건 너무 잘 돌아가는데 개인이 아무것도 안 해요. 제품도 안 쓰고 있고 사업 설명도 안 하고 있고. 근데 회사가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이게 맞물려야 되는 거죠. 전부 다가. 그래서 이게 돌아갔을 때 톱니바퀴처럼 이게 막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내가 할 역할들을 못하다 보니까 이 톱니바퀴 속에 못 물리는 거죠. 헛바퀴가 돌고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트너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만 하고 있는 거죠. 내만. 내 할 일만. 밀어주오라 하니까 진짜 뭐 밀어주는 것만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걸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맞물리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모션을 잘해줘요. 시스템을 프로모션하고 스폰서를 프로모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스폰서도 보면은 각자의 역할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잘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일부 뭐가 어떻고 이래갖고 이 네트워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큰 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라라코리아에서 내가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고 나면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변화를 시켜서 행동을 해보는 거죠. 비전을 제시를 하고 행동을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냐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다 보면 거기에서 소개가 일어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해야 될 제품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사의 비전을 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홈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의 더 큰 것을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의 직급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크라운 아닌가요? 맞아요. 크라운 맞습니까? 네. 네. 크라운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손 안 드시는 분은 크라운까지는 못 갈 거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네. 크라운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알아요? 열심히. 네? 아니요. 크라운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스타를 가셔야 돼요. 두 번째 투스타를 가요. 세 번째는 쓰리스타. 그러면 직급에서 크라운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원스타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몬스터가 그러면 원스타 가는 게 제일 힘들면 제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셨네요. 네. 근데요. 전체 회원을 놓고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원스타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떨어져요. 원스타도 못 가는 사람이 제일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끔 생각하잖아요. 원타를 간 사람들은 가만 생각해봐요. 최소 돈을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투스타 관문이 두 번째로 어려운 관문이에요. 원스타에서 투스타 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3스타.
맞죠? 3달 이상 온 사람은 자체적으로 이제 밀려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원스타 못 가실 분 계세요? 그래요? 원스타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저요. 네. 한지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래게 등록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래게 등록에도 오늘 원스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단계별 계획들을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네트워크는 꿈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사업이래요. 네, 다 할 수 있고 뭐 할머니도 되고 젊은 사람도 되고 똑똑한 사람도 되고 뭐 이런 사람도 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나 왜 이래 안 되지?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거기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 꿈을 안 믿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꿈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이게 뭐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우리 라라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꼬르가 될 수가 있도록 이 정답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라라코리아를 하는 거예요. 라라코리아에서 성공을 하면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라라코리아의 성공이 꿈은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성공을 하게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가 정답이 돼야 라라코리아가 여러분들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라라코리아에서 꼭 이루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